이 뉴노멀 시대의 보건의 문제는 누가 결정하느냐? 가장 약한 보건 체계가 약한 나라의 건강한 정도가 결국 세상의 건강한 걸 결정할 거다. 지금같이 서로 연결된 나라에서는 가장 약한 보건 체계를 가진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울 건가 하는 이런 부분을 새롭게 인식하게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간에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만성 질환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간의 보건은 이 만성 질환, 예를 들면 암, 고혈압, 그리고 노인성 질환,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역병에 우리가 부딪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 일례로 미국 같은 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 연구를 많이 하고 의학 기술이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까? 이거는 우리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실제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마지막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보건의료 체계 구성에 관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새롭게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코비드-19이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인류 문명의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그 교육과 문화에 관련된 그 UN 기구 유네스코의 그 통계를 보면 3월 30일자로 보면 전 세계에 등록된 학생의 90.3%가 학교를 못 갔다고요. 그게 16억 명이에요. 지금도 한 6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있거든요. 인류 문명의 역사에 이런 때는 없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전 이후로 나뉜다는 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말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인 학습자하고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본질을 말하면 교육의 접근성을 차단한 거라고요. 이게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그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이 어려움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의 접근이 차단된 거를 우리가 뭐로 극복을 했냐면 새로운 교육 방법, 이게 소위 비대면 교육 방법으로 우리가 극복을 했거든요.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는 1대 100, 1대 120분 한다니까 학생들은 사실 저를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웨비나 같은 형태로 해보니까 훨씬 학생들이 그 질문도 잘하고 교수를 얼굴을 자기가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만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어느 특정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디지털 방식으로 교수의 강의를 녹음을 해놓고 우리가 플랫폼을 갖게 되면 학생은 굳이 학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속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추론하고 문제를 푸는 학습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수가 정보를 전달하면 학생은 그걸 받아가지고 외우는 게 공부였는데 이제 그 정보는 다른 방법으로 얻고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는 이런 교육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다시 묻게 했어요. 기초, 과학적인 교육, 그 다음에 환자본의 임상교육. 그런데 그거 외에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리더십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한정된 보건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눠줄 건가, 그 과정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Health Systems Science라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강조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보건은 굉장히 그 나라의 문제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이게 국제보건에 관련된 교육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교육이 어느 특정 학교의 경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왜냐면 이 디지털 플랫폼은 학교를 넘어서는 플랫폼이거든요. Massive Online Open Courses라고 해서
그 무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이덱스든지 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지금 다양한 이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의학 교육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 (2035년) 정도까지 여전히 수많은 사람, 정말 1000만이 훨씬 넘는 사람의 보건 인력이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가의 이 의과대학의 예를 들면 의대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교육자들이 없어요. 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양질의 교육은 할 수 없고, 양질의 의료인이 없으면 양질의 의료는 불가능하다. 근데 과거에 그러면 이 교육자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자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우리가 ICT를 이용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격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일어난 이 교육의 접근의 제한성을 디지털 방법이랑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가지고 극복했다면, 그쪽에 개발도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 교육의 어려움, 접근성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문제를 같이 나눠 가지면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금년에 의학 정보가 2배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73일입니다. 2달 반이면 지식이 2배로 폭발하는 시대거든요.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함께 협력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때 협력하는 거는 의사와 의사의 협력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간호사와 또 다른 보건 전문가,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재정 전문가, 이런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환자와 공동체 건강을 위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팀 바탕의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팀 바탕 접근을 할 때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이나 아니면 그 의견을 결정하는 그런 그 소위 방법들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위기의 상황에 전문가로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건가. 요번에 한국이 비교적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에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 또 그런 능력들, 그런 역량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